자, 여러분. 요즘 뉴스나 인터넷 커뮤니티를 보면 이런 이야기들이 정말 많이 들립니다. 중국 전기차 시장은 이제 끝났다. 보조금 파티가 끝나니까 수천 대의 전기차가 풀밭에 버려진 이른바 전기차 무덤이 속출하고 있다. 결국 거품이 빠지는 중이다. 이런 말들 말이죠. 실제로 드넓은 공터에 번호판도 달지 않은 새 차들이 녹슬어가고 있는 사진을 보면 정말 중국의 전기차 굴기가 여기서 멈추는 건가 싶기도 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과연 그게 전부일까요? 전 세계를 상대로 압도적인 물량을 쏟아내던 중국이 단순히 계산착오로 그런 무덤을 만들었을까요? 사실 그 이면에는 소름 돋을 정도로 정교하고 무서운 전략이 숨어 있습니다. 오늘은 그 화려한 겉모습 뒤에 가려진 중국의 진짜 속내, 그리고 자동차를 넘어 우리 삶의 모든 근육이 될 배터리 산업의 거대한 폭발, 그 틈바구니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마주한 생존의 기회에 대해 아주 깊숙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신다면 아마 여러분이 알고 있던 전기차의 세상이 완전히 뒤집히는 경험을 하시게 될 겁니다. 자, 준비되셨나요? 이제부터 진짜 본 게임 시작합니다. 먼저 그 유명한 중국의 전기차 무덤 이야기부터 해보죠. 수많은 매체가 이걸 두고 중국 전기차의 실패라고 떠들어댔습니다. 하지만 이건 실패가 아니라 아주 잔인한 숙청이자 거대한 구조조정의 결과물입니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중국에는 전기차를 만들겠다고 나선 스타트업이 무려 2,000개가 넘었습니다. 말 그대로 메뚜기 떼처럼 달려들었죠. 중국 정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들 모두를 살릴 수는 없다는 걸요. 그래서 일부러 보조금이라는 강력한 미끼를 던져서 시장을 한계치까지 팽창시켰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그 미끼를 싹 걷어들였죠. 자, 상상해 보세요. 갑자기 산소가 사라진 방에서 살아남으려는 기 2,000명의 사람들. 그 처절한 생존 게임에서 살아남은 소수가 누구냐? 바로 우리가 지금 이름만 들어도 아는 BYD, 샤오미, 리오토 같은 괴물들입니다. 중국 정부의 의도는 아주 명확했습니다. 어설픈 기업 2,000개보다 테슬라를 씹어 먹을 수 있는 소수정예 10개를 만들겠다는 것이었죠. 실제로 지금 살아남은 중국 기업들의 면면을 보면 무서울 정도입니다. 가전제품 만들던 샤오미가 첫 차를 내놓자마자 전 세계가 경악했습니다. 단순히 차를 잘 만든 게 아니라 스마트폰과 가전, 그리고 자동차를 하나의 운영체제로 묶어버리는 그 생태계의 힘. 이건 기존 내연기관차들이 절대 흉내조차 낼 수 없는 영역이거든요. 그러니 전기차 무덤을 보고 비웃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그 무덤은 강한 종자만 남기기 위한 거대한 실험장이었고, 거기서 살아남은 독종들이 이제 전 세계 시장을 향해 칼을 갈고 있다는 게 진짜 공포의 핵심입니다. 중국은 이미 양적인 팽창을 넘어 질적인 지배를 꿈꾸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시야를 좀 더 넓혀볼까요? 많은 분이 배터리 하면 전기차만 생각하시죠? 하지만 이건 배터리라는 거대한 대륙의 해안가만 본 것에 불과합니다. 배터리의 진짜 전장은 이제부터 시작되는 전방위적 전동화에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가장 핫한 키워드가 뭡니까? 바로 AI와 휴머노이드 로봇이죠. 테슬라의 옵티머스나 현대차의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만드는 로봇들이 우리 일상에 들어오려면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숙제가 뭘까요? 맞습니다. 바로 전력입니다. 인간처럼 걷고 손가락을 정교하게 움직이고 무거운 짐을 드는 로봇이 1시간마다 충전하러 가야 한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최소한 8시간, 즉 인간의 한 근무, 교대 시간만큼은 버텨줘야 산업 현장에 투입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글로벌 배터리 기업들은 로봇용 고밀도 배터리 개발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자동차용 배터리가 거대한 근육이라면 로봇용 배터리는 아주 작으면서도 폭발적인 에너지를 내는 심장과 같습니다. 제2의 반도체가 아니라 인류의 새로운 근육이 될 핵심 부품이 바로 배터리라는 겁니다.
여기에 더해 바다와 하늘도 전동화의 물결에 휩쓸리고 있습니다. 요즘 유럽에서는 탄소 배출 규제 때문에 내연기관 선박이 항구에 들어오기도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거대한 컨테이너선이나 크루즈가 배터리로 움직이는 시대가 오고 있다는 거죠. 물론 아주 먼 바다를 가는 배들은 아직 한계가 있지만 연안을 오가는 페리나 어선들은 이미 배터리로 바뀌고 있습니다. 하늘은 또 어떻습니까? UAM이라고 불리는 도심 항공 모빌리티, 즉 우리가 흔히 말하는 드론 택시의 핵심도 결국 가벼우면서도 엄청난 출력을 내는 배터리입니다. 배터리는 이제 단순한 부품이 아니라 내연기관이 지배하던 지난 100년의 역사를 완전히 지워버리는 거대한 지우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아주 골치 아픈 문제가 하나 터집니다. 바로 공급망, 즉 원자재 전쟁입니다. 지금까지 이 배터리의 핵심 원료인 리튬의 정제 시장은 중국이 거의 90%를 독점해 왔습니다. 리튬은 전 세계 여기저기에 묻혀 있지만 이걸 가져다가 배터리에 쓸 수 있게 깨끗하게 정제하는 기술과 시설은 중국이 꽉 잡고 있었던 거죠. 이건 마치 전 세계 모든 식당의 식재료는 다른 나라에서 오는데 요리는 오직 중국 주방장만 할 수 있는 상황과 비슷합니다. 미국이 여기서 가만히 있을까요? 어림도 없죠. 미국은 지금 이 리튬 정제권을 뺏어오기 위해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자기네 땅에 직접 리튬 정제소를 짓고 중국을 거치지 않는 이른바 탈중국 밸류체인을 만들겠다고 선언한 겁니다. 이건 단순히 경제적인 싸움이 아닙니다. 미래 에너지 안보를 건소리 없는 전쟁이죠. 그럼 이 틈바구니에서 우리 대한민국은 어디에 서 있을까요? 사실 지금이 우리에게는 위기이자 동시에 엄청난 기회입니다. 중국의 저가 공세에 밀리는 것 같아 보이지만 미국과 유럽이 중국산 배터리를 견제하기 시작하면서 그 빈자리를 채울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 바로 한국의 2차 전지 기업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미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화재 위험을 획기적으로 낮춘 전고체 배터리부터 주행 거리를 늘리는 하이니켈 기술까지 한국 기업들은 저 멀리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나 미국의 공급망 재편 전략에 한국만큼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가 없다는 점도 아주 강력한 무기죠. 하지만 안심하기엔 이릅니다. 내수 시장의 한계를 극복해야 하거든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전기차 보급이 생각보다 더딘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많은 분이 충전 인프라 부족을 꼽습니다. 맞습니다. 특히 아파트 위주의 주거 환경에서 충전 문제는 정말 골칫거리죠. 하지만 이 문제를 뒤집어 생각하면 엄청난 비즈니스 기회가 됩니다. 집마다 있는 콘센트가 충전기가 되는 기술, 단 5분 만에 완충되는 초고속 충전 기술, 이런 인프라 솔루션까지 우리가 선점한다면 한국은 배터리 제조를 넘어 전동화 서비스의 표준을 정하는 국가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제 결론을 내려보겠습니다. 중국 전기차 시장의 혼란은 몰락의 신호가 아니라 글로벌 시장을 집어삼키기 위한 체질 개선의 과정입니다. 그리고 배터리 산업은 이제 자동차라는 껍데기를 벗고 로봇, 선박, 항공기라는 새로운 몸체를 얻어 폭발적인 성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지금 거대한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내연기관의 시대가 저물고 모든 것이 전기로 움직이는 전동화의 시대, 그리고 그 심장인 배터리를 누가 지배하느냐가 국가의 운명을 결정하는 시대로 말이죠. 우리는 이 거대한 파도에 휩쓸려 갈 것인가? 아니면 그 파도 위에 올라타 새로운 시대를 주도할 것인가? 그 답은 지금 이 순간 우리가 배터리라는 미래의 근육을 얼마나 치열하게 준비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전기차 무덤을 보고 안심하고 있던 분들에게 혹은 배터리 주가가 떨어져 실망하고 있던 분들에게 오늘의 이야기가 새로운 시각을 주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리 한국 배터리가 이 거대한 전쟁에서 끝내 승리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는 더 흥미롭고 깊이 있는 지식 이야기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지식의 소용돌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